우리는 고질라와 콩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몬스터버스를 들여다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프랜차이즈는 탄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독립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토오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고질라 -1의 속편 티저를 공개했는데 이는 이후의 줄거리 전개를 밝히고 메인 악당을 암시합니다. 모나크 시즌2도 공개를 준비 중이고 고질라 대 콩은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다가 우연히 줄거리를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 동안 몬스터버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발표된 모든 프로젝트의 속편을 언제 기다려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로 시작해보죠. 촬영은 이미 봄에 끝났지만 공개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속편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첫 번째 시즌처럼 올해 11월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요. 모든 건 컴퓨터 그래픽 작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드라마와 달리 모나크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죠. 공정하게 말해서 이 시리즈가 스튜디오에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프랜차이즈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1의 결말은 연대순으로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의 사건들을 따라잡았지만 시간 도약 덕분에 줄거리는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 시즌 2의 중심 타이탄은 콩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반면 첫 번째 시즌에서는 모든 것이 고질라를 중심으로 돌아갔었죠. 동시에 이 시리즈는 무엇보다 전체 역사의 공백을 채우고 새로운 세부 사항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영화의 부제가 알려졌을 때 팬들은 모나크가 이미 메인 악당에 대한 힌트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4화에서였었는데 반스 박사가 조직 본부에 전화를 걸어 블랙홀 에너지와 할로우 어스로 가는 통로의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시리즈의 다음 영화 제목이 슈퍼노바가 될 것임을 고려하면 새로운 악당이 우주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그 자신이 우주 출신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존재하는 포털을 통해 지구로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에는 전체 통로 중 겨우 5%만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이 점이 모나크가 흥미로운 이유인데 수많은 작은 디테일을 남기고 다른 쪽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노바가 개봉하기 전까지 시즌 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질라 대 콩의 새로운 편에 관해서는 여기서도 점점 더 많은 세부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작팀의 촬영 감독이 촬영장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매우 흥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번개가 치는 배경에 있는 날개 달린 4발 짐승의 윤곽을 빠르게 식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폰이라고 알려진 괴물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영화에서 고질라의 주적이 될 뻔했던 외계 카이주인데 그 영화는 결국 개봉하지 않았죠. 하지만 대본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고질라를 악당으로 초점을 맞췄지만 다른 괴물들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폰은 퓨마의 몸에 거대한 앞발톱과 날카로운 발굽을 가진 날개 달린 괴물로 완전히 개발되고 설계되었습니다. 대본에서 그는 외계 종족이 개발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기 위해 보낸 생체 무기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운석을 타고 행성에 도착했고 자신의 최종 형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지구 동물의 유전 물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개에서 번개를 쏠 수도 있었으며 킹기도라의 변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온 꽤 심각한 적수죠. 게다가 촬영 감독의 사진은 유타주에서 게시되었네요. 대본에서 그리폰이 담긴 운석이 떨어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가 운석을 타고 지구에 도착한다는 사실은 부제 슈퍼노바와 우주 악당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해줍니다. 그리폰은 기도라와 같은 외계 종족일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유사한 공격 방식과 신체 구조를 설명해줍니다. 이 점에 있어 팬들의 의견은 갈렸는데 왜냐하면 다음 편의 부제는 오히려 스페이스 고질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가장 명백하고 저절로 떠오르는 평행 이론입니다. 스페이스 고질라는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갖춘 도플갱어였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는 눈에 띄게 더 컸고 어깨에 거대한 수정이 있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염력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대체로 그는 너무 강력한 악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할 것이라는 주된 근거는 그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질라의 세포가 다른 타이탄들 때문에 우주로 갔다가 블랙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강화된 사악한 복제 인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포털의 에너지와 블랙홀의 에너지는 그 신호가 비슷합니다. 게다가 부제 슈퍼노바는 다음적이 우주 출신일 것임을 명확히 가리킵니다. 반면 우리는 이미 메카 고질라를 보았고 우주에서 왔다는 것만 빼면 비슷한 적을 또 도입하는 것은 자기 복제처럼 들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폰이 더 유리해 보이며 논리적인 연결고리들도 확실히 그의 등장을 가리킵니다.
진실은 아마도 스토리 예고편이 나와야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우리가 모든 타이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으며 누군가는 영화 개봉 직전까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참고로 개봉은 2027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직 1년 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버전의 고질라 외에도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물론 1,500만 달러라는 적은 예산으로 예상치 못하게 관객들을 사로잡고 오스카상을 수상한 일본 히트작의 속편 이야기입니다. 2년 전 토오는 프랜차이즈의 뿌리로 돌아가 야마자키 타카시의 영화 고질라 -1을 개봉했습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세계관의 일부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습격한 괴수에 관한 지역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는 정보가 거의 없는 티저를 공개했는데 거기서 -0라는 속편 제목만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뭐 그 대단한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팬들은 속편이 어떤 길을 갈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구성원들로 돌아온 제작팀은 이미 검증된 길을 따랐고 복잡한 제목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수학적 관점에서 -0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은 음수일 수도 양수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에서 음의 0은 더 낮지만 반올림된 숫자에 사용됩니다. 동시에 -는 그것이 여전히 0 아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속편의 부제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1이라는 제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로서의 일본이 이미 영의 상태에 있었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주변은 황폐, 혼란, 경제 침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죠. 고질라의 등장과 뒤이어 일어난 파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마이너스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속편에서 -0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첫 번째 영화의 사건 이후 국가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고질라의 첫 공격 이후 일본이 -1 단계였다면 -0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에는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번영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차라리 속편을 -2라고 불러서 쇠퇴를 강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회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 두 영화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시간 도약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제목은 영화의 기도라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감독은 이전의 속편에 다른 상징적인 카이주가 포함될 것이라고 넌지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질라에게 이것은 괴수들의 왕지위를 두고 싸울 만한 가치 있는 적수 선택일 것입니다. 60년의 존재 기간 동안 기도라는 수많은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몬스터 제로, 즉 0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목에 -라는 부제를 사용하는 것은 고질라의 적수가 프랜차이즈의 가장 상징적인 악당 중 하나가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몬스터버스에 등장한 이후 대부분의 관객에게 이 머리 3개 달린 용은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외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버전들에서 다른 차원의 수호자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작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또 다른 제목, 미정의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할리우드 영화 세계관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일본 버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괴수들은 영화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화책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가 아는 형태의 고질라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짐작하기 어렵지 않게도 일시적일 뿐이었고 곧 부활했습니다. 작가들이 언급했듯이 이제 괴수들의 왕은 카이저 에너지로 인해 변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캐릭터는 동일한 것 같지만 변화와 힘은 엄청납니다. 이것이 영화로 옮겨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록 뉴 엠파이어에서 고질라가 재생과 강화를 위해 다른 타이탄들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지만요. 보시다시피 몬스터버스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책에서의 전지구적 사건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는 작업들까지 향후 몇 년간은 프랜차이즈가 사라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아이디어가 고갈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리부트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그 순간은 아직 멉니다. 그동안 댓글로 고질라 -1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할리우드의 대규모 영화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악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질라의 우주 버전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아주 조만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